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김재원 씨와 김하늘 씨가 출연한 로망스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이 드라마는 2002년도에 방영되었지만 아주 인상적인 대사여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제자와 선생의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정말 이 드라마도 화제를 많이 끌었었죠. 선생님과 제자의 이룰 수 없는 그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지된 사랑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그것도 여자 선생님과 남학생 제자, 스승과 제자의 사랑은 금기시 되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던 그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2011년도에 38세의 캐리 세퍼는 미국 켄터키주의 비폰 매뉴얼 고등학교에서 생물학 교사로 재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38세라고는 믿기 힘든 아리따운 몸매와 금발을 소유한 주인공이었죠.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자주 접하시고 그렇게나 좋아하시는 밀프, 그런 밀프인 거죠. 캐리 셰퍼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이었을까요? 제퍼슨 카운티 공원의 장애인 주차장에서 17살의 고교생과, 즉 자신의 제자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경찰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정말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경찰은 그들이 급하게 버린 콘돔과 알코올을 섭취한 증거인 맥주캔을 현장에서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음주에 성착취까지 했던 증거를 잡은 것이었죠. 이 선생이 제자와 성관계를 갖는 건 아무리 자유분방한 미국이라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녀에겐 벌금 $1000와 알코올 금지령이 내려졌고 성범죄 상담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파수 형들 외로운 사람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나 구제해주지 왜 하필이면 자신의 제자, 그것도 미성년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을까요? 그녀는 형 집행이 끝나면 교직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결국 근무하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에게는 로맨스고 아슬아슬한 미래였지만 결과는 개망신이었던 거였죠. 두 번째, 미국 플로리다주 엔젤로 그레코 주니어 하이스쿨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데브라 라파베는요, 그녀의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을까요? 사건 당시 23살이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교생 선생님들 그 나이 또래라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정말 있는 것들이 더하죠. 남편도 있으면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그 이야기 속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참 있는 애들이 더 너무해요. 예쁜 것들이 얼굴값 한다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예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 모든 남성들의 워너비였던 거였죠. 그렇게 예뻤다고 하니 그 외모와 몸매에 걸맞게 자동차 잡지의 모델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의 악동인 페리스 힐튼의 남자친구로도 유명했던 가수 닉 카터와 애인 사이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뻤으면은 일반인이 가수와도 연애를 했던 거예요. 데브라는 2004년도에 자신의 제자 14살 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14살짜리 남자애랑 그렇고 그런 사이를 가졌던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네요. 하지만 그녀는 제자와의 만남을 계속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자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냐면서요. 하지만 모든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죠. 경찰이 만만치 않죠. 그들은 증거로 그녀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만나는 자료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니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게 됩니다. Deborah LaFave arrived this morning with her dad and her mom. Chemo treatments and spend the nights with her when she needed me the most. And I appreciate the news people that have spoke on the truth. But today, a Hillsborough still not over because LaFave's attorney, John Fitzgibbon, says they've appealed to the highest court in the state. 그녀가 재판을 받던 장면입니다. 영상 마지막 장면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흑형들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고 있죠. 정말 망신 중에도 상망신을 당한 거예요. 어쨌든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1년도 안 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가택연금 3년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았으나 양극성 장애와 과도 성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도 성욕이라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하지만 예뻐서 그런 걸까요?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약혼자를 만나게 되고 속도 위반으로 쌍둥이를 낳고 집행유예에 조기 종료를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참 요지경 세상이죠.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나 봅니다. 세 번째, 2005년도 당시 27세의 파멜라 로저스 터너는 미국 테네시주의 센터타운 초등학교 농구 코치로 재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경력은 정말 특이한데요. 이 농구 코치답게 스포티걸이었을까요? 과거에 WCW 프로레슬링에 출연한 경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서 그녀가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선생님들인데 그렇습니다. 터너의 상대 남자는 아무리 발육이 빠른 서양인이라지만 초등학생이었던 거였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저절로 음성 지원이 되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먹잇감, 이 13살의 남학생과 주기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유혹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의 집, 그리고 대범하게 학교에서도 수차례나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집니다. 스릴을 좋아하는 여자였을까요? 심지어는 자기 집의 온수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어머니에게 허락까지 받고 그 집에서 머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샤워만 하려고 그 집에 머물렀던 건 아니었겠죠. 그녀는 9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6년 4월 출소하고 두부를 먹자마자 그 초등학생 남학생을 잊지 못했던 거였을까요? 아니면 정신 나간 여자였을까요? 사람의 천성은 안 변한다고 그 피해를 당했던 학생에게 발라차림에 자신의 섹시 영상을 보내다가 걸려서 또다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감옥에서 세 사람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그 똑같은 학생에게 자신의 섹시 동영상을 보냈다가 또다시 한번 쇠고랑을 찼던 그녀인 거죠. Your Honor, I have an unsworn allocution statement that no matter how broken my spirit was, I don't know how I could have got to the point. I'm so sorry to all the people that I have affected and hurt. I have embarrassed and devastated my family. I'm so thankful. I'm so thankful that I still have the love and support of my mom and my dad.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뭐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때늦은 후회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여잔데요. 2014년 미국 플로리다 캐슬린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그 당시 30세의 제니퍼 피치터 역시 오늘 이야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녀가 받은 형벌은요 무려 징역 22년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분들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왜 오직 그녀만 이렇게 형벌이 가혹할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17세의 남학생 3명과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백여 차례에 걸쳐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3명의 남학생들에게 양다리, 3다리를 걸친 거예요. 판사가 내린 형량이 살인범이나 흉악범과 맞먹는 수준이라 논란도 되었으나 3년이나 관계가 지속됐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니 이건 본능에 의한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약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녀는 제자와의 스릴 넘치는 미래에 정말 재미를 붙였던 것일까요? 빈 강의실, 자신의 집, 고속도로 차 안, 부모가 자리를 비운 학생의 집,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본능에 충실히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치도록 관계를 맺었는데 사단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전입가경으로 그 여러 명의 상대 중에 한 학생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하고 사정이 그러했겠지만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없애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한 학생의 부모님이 매일 늦게 집에 들어오는 아들이 하도 수상해서 추궁을 하다가 그 학생이 모든 것을 실토해서 드디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세상엔 비밀은 없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는 법이죠. 선생과 제자의 사랑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제자가 성인이 되어서 둘 사이에 진심이 남아있다면 연인이 될 수도 평생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어렸을 때 추억에 젖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에 눈이 멀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어렸을 때 좋아하고 동경했던 선생님이기에 애틋하고 아련한 감정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